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시면 잠시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시 지원에서 대입 입결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아직 부모도 남아 있고 지원도 안 했는데 뭐 벌써 면접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단계별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관문이 면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 아마 수신기 측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소리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뭐 이어폰을 꽂으셔야 하거나 아니면 뭐좀 볼륨을 높이셔야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보통은 수신기 측에서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말씀이 안 들리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면접에 그럼 약간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대부분 제 밴드나 뭐 이런 데 통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생략을 하겠고요. 일단 저는 이쪽 사교육 쪽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면접 강사로 시작을 해왔고 그래서 면접 강사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좀 자신감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6개 정도 소주제는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면접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감 없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의 중요도 상관없고요. 언제든 막바지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이건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상 면접이 좌우한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연대 추천과 고대 궤적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뒤집힌다. 네, 저는 여기 예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연대 화로와 국제형 그리고 고대 하고 여기서는 일단 저는 이 전형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위의 두 가지 전형에 비해서 특히 서연고에서 면접의 변별력이 낮다. 즉 면접에서 뒤집기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전치기라는 말씀을 여기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MMI 쪽 준비하시는 친구들 있을 텐데 특히 여기서 너드 이제 보통 수학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할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대, 뭐 교대나 사대 참 올해 참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인기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약간 그 대학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특히 사대를 쓰는 친구들 있죠. 스카이 사대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위장 학생은 들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 요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재시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죠. 이제 아마 대부분 올해는 그 자소서도 없으니까 그냥 생기부 기반 면접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는 이 건대를 좀 기점으로 했을 때 건대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상과 이하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는 사실상 면접이 좌우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서울대는 전형이 요렇게들 있죠. 뭐 명칭이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그 학종 저 안내집에 나왔던 거고요. 크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여기 이제 기회균형 이런 전형들은 서류 평가, 서류 면접을 보고 일반 전형 저희가 흔히 이제 구술고사라고 부르는 질시문형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서울대에서 보는 면접은 두 개인데 사실은 이제 대학 전체에서 보는 면접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는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제출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학업 수양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지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기균이라든지 이런 전형도 여기 속합니다. 이 면접은 그냥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입니다. 어른들이. 뭐 우리 과에 왜 왔어요? 이때 이 활동은 뭐 어떤 보람이 있었죠? 등등등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런 형태의 이제 면접이고요. 재심문 면접은 아직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한테는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를 주고 그거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물론 전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 계열의 이제 MMI를 본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교사대, 교대 주로 교대죠. 교대 쪽에서 이런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형들은 대부분 이 왼쪽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 서연고, 교대 정도만 오른쪽 형태의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형태의 면접도 뭐 보는 교대 있고 아닌 교대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서울대 기준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2명입니다. 거의 2명이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시간 같은 경우는 15분 내외. 그러니까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 혹은 45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15분 동안 이제 학생한테 그 준비된 답변을 듣고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는 학과별로 문제 푸는 세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인문대학 쪽은 인문학 사회과학 지식을 풀고, 그다음에 경영경제 그쪽은 사회과학과 수학 문제를 풀고, 네, 공대는 이제 수학 관련 지식문을 풀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역시 뭐 간호대는 또 이렇게 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시문형 면접을 치른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쪽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요 치의대는 이제 그 MMI 계통의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아마 10분씩 4번 정도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직윤은 왜 사실상 면접이 좌우하느냐? 우선 직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윤이 작년부터 단계별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직윤을 원서를 넣게 되면 다 가서 면접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6대1이든 7대1이든 8대1이든 일단 다 면접장에 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서류가 약한 친구들도 괜히 일반 전형 넣었다가 1차에서 떨어지느니 일단 직윤을 넣자, 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좀 달라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윤으로 오는 친구들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편차가 있어서 이게 서류의 편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의 역량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서류 기반 면접이지만 서울대 이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2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계속 꼬리 질문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을 본인이 어느 하나라도 직접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다 뭔가 그 면접장 안에 설명해낼 수 없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직원을 맡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이제 서류를 보면 생기부를 보면 어느 부분을 물어볼지가 사실은 보여요. 거의 보이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했던 것들이면 뭔가 해소가 되는데 이걸 정말 유장해서 했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거면은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거의 해소가 안 되거든요.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 표현을 쓰면 면접장에 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면접이 좌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솔직히 좀 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면접에서 그런 준비를 굉장히 착실히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상했던 대로 면접이 흘러갔어요. 예상 문제가 면접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 오늘 일단 제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문제 지금 가져오긴 했는데, 이 문제가 뒤에 연대 문제 보시겠지만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시문이 있죠. 제시문이 있는데 필수천이 이렇게 짧게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게 되냐면 예를 오전반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거의 왼쪽 문제와 뒤에 사회과학의 왼쪽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오후반이면 뒤에 거와 뒤에 걸 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를 그냥 기출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학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인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문제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울대 면접 별거 아닌데 아니면 자기들끼리 스터디하면서 다답 다 했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해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그럼 이건 당연히 반대거든요. 비판하거든요. 문제가 세팅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거 말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거는 다 말을 하죠. 대답을 하죠. 어,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럼 왜 비판해야 되는 근거를 찾는 것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가장 초보적인 추가 질문은 그러면 본인은 가와 나중에 어느 쪽에 더 동의하나요? 공감하나요? 질문이 나와요. 왜 그런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만약 내가 가를 택했으면 면접관이 나의 입장에서 반론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추가 질문 형태의 면접이 변별력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도 대면 면접, 면접실로 불러서 하는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면접을 준비해온 친구와 안 해온 친구의 차이가 일단 벌어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단계를 일단 통과한 이상 서울대 대부분의 학과 친구들의 어떤 서류 점수는 정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는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는데 근데 면접의 변별력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결국 서울대는 면접에서 거의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특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이 단계별 전형을 바꾸면서 오히려 면접의 연륜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류가 일단 한번 걸려졌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 정도 오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면접 자체의 변별력도 높거니와 서류에서 일단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퍼센테이지 보시면 뭐 1단계에서 뭐 서류 100%고 2단계에서 서류 50, 뭐 면접 50이니까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저는 오늘 기계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결국 거의 편차가 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2배수 차이 사이에서 결국 변별력이 큰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또 서울대 추가 합격이 거의 없잖아요. 연고대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면접이 결정을 짓는다. 1단계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면접에서 조금 뒤집기 혹은 따라잡는 게 가능한 게 연대 추천과 고대 궤적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서류, 어쨌든 이 추정 숫자로만 선발을 하니까 숫자로만 했고, 5배수가 안 되면 다 면접을 보러 가죠. 면접을 보러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30%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뒤에 보시는 이 다른 연대, 뭐 다른 전형들, 화로나 국제는 40%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학생들이 이거 30%니까 상대적으로 변별력 적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 그 연대가 발표한 커스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합격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이 과별로 다르긴 하죠. 과별로 다르긴 한데, 이게 숫자로만 하는 건데, 1.51에서 표준 편차 0.26으로 뭉쳐 있잖아요. 뭐, 사회계열은 좀 더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쪽 자연계열, 뭐, 이차고 말할 것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서울대 직윤하고 비슷하게, 오베스를 뽑기는 했지만, 오베스를 뽑긴 했지만, 이 친구들의 내신 편차가 다 0.12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저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5에서 통과한 친구가 아닌 이상 다 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의 느낌 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인문사회 통합계열 문제고 자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면접이 예를 들어 화로나 국제보다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이렇게 좀 블라인드 해놓고 보면 이게 추천형인지 화로인지 국제인지 뭐 국제는 영어 제시문이 있긴 하지만 문제 포맷이나 난이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천형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만 거의 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반고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뭐 추천형으로 극히 일부는 뭐 이제 자사고나 뭐 특목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이론적으로 비율도 뭐 잡히긴 잡히고 근데 사실상 이게 일반고이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특히 지방 친구들이 많이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평균적으로 면접을 굉장히 못합니다. 저 이 모든 전형의 면접을 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화로 면접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나 국제형을 면접 오는 친구들에 비해서 추천형 오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준이 떨어지는데 준비도 안 합니다. 하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준비할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당연히 못 해주시죠. 제 친구는 못 해주는데 그걸 떠나서 뭐 학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비슷한 이유로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인지도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이거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안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의 뭐 제가 만난 예를 10명 정도라고 하면 추천형으로 이제 제가 뭐 수업하는 친구들 10명 정도라고 하면은 그중에 두세 명 빼고는 굉장히 평균 수준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다? 그 두세 명은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연대는 원래 면접의 변별력이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서울대나 고대 궤적에 비하면 원래 면접에서 이렇게 바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뒤에서 하루나 국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추천형은 등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입결도 보면 그걸 하나의 방증이 이제 입결인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게 여기 그래서 뭐 의치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의치학 같은 경우도 뭐 이게 Z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1.06에서 0.06 정도의 편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1.00 여기 쓰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1.1이나 1.111도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면접에서 변별력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즉 1.0을 맞았지만 떨어지는 친구들은 왜 떨어졌느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좀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를 넘으면 1.4556 정도 근데 추합봐도 한 5, 6, 7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내신 나쁜 친구들이 붙는 예들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그 친구가 면접에서 최소한 자기 앞에 있는 몇 명을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그래도 한 0. 이게 당연히 이제 숫자를 뽑는 건데 0.2 이상 벌어지는 이유는 면접에 의한 변별력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 추천형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지원 툴 자체가 면접에 능하지 못한 집단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면접이 빠르기도 하고 면접 준비를 덜 한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면접을 본인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한다면 5배수 중에서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4배수인 학생은 뭐 한 2배수까지, 3배수인 학생 1배수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내신 순으로 했을 때는 1, 2배수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면접을 평균 이하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천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면접을 남들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남들이라는 거는 거의 준비를 안 하고 뭐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유튜브 몇 개 찾아보고 가고 이런 친구들이 7, 8할 말고 최소한 1, 2할 한 20% 안에 드는 친구들만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할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추천형은 면접에서 생각보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내신 한 0.2까지 0.2면 크죠. 사실은 1.34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면접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고대 궤적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궤적은 지금 조금씩 인원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고대가 그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팍 줄였는데 그래도 이 궤적은 400명대 좀 100명씩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의 특징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접 비율이 50%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이 면접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작동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건데요. 요건 이제 고대가 입시 설명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 지금 요거죠. 계열적합형하고 학업우수 전형을 주로 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제 이름이 낯서시면 계열적합형은 수능 전에 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업우수 전형은 수능 후에 보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열적합형은 준비 시간이 21분이고요. 학업우수는 12분이죠. 요거는 7분이고 6분입니다. 즉, 준비 시간이 이만큼 길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제시문이 길거나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기출 문제들만 쭉 놓고 봤을 때, 뭐 시간이나 실제로 풀어보지 않고 문제만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고대 문제입니다. 고대 계열적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도 50%이고 면접 시가 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력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과는 다르게 대체로 학생들이 평균 이상 면접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 전형에서 이제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주로 이 전형에 들어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면접과 같은데 좀 익숙하죠. 일반고보다는 학교 어떤 그 커리큘럼 차이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면접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열적합형은 지금 이것도 5배수를 뽑죠. 네, 5배수를 뽑는데 물론 그래서 이게 4배수에서 5배수로 합격해서 올라가는 건 쉽진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엔 추합이 거기까지 돌아오긴 해요. 돌아오긴 하기 때문에 이제 인기학과는 그만큼 어쨌든 1단계 통과하기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인기학과를 좀 제외하고 중위권 학과나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배수 안으로 통과를 해야지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3배수 안으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쨌든 면접에서 본인이 2배수나 1배수 안까지, 1배수 안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배수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고 평균적으로 이 전형의 추합이 200%까지는 돌기 때문에 어쨌든 2배수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추합 번호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붙은 배수보다 한 배수나 2배수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물론 추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여지는 적습니다. 저는 추천은 거의 한 2배수까지는 200%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500이면 300, 4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궤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충분히 100% 이상은 따라잡을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능 전에 있는 것도 또한 특징일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추천과 고대 궤적은 면접에서 충분히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다음에 연대 화로, 국제, 고대, 하고, 그다음에 연대 특기자 유디도 전형이 포함을 시키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본전치기를 해야 되는 면접, 즉 떨어지지 않는 면접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건 뭐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활동 우선 선발 방법 보시면 뭐 똑같이 추천과 같은데 이제 배수가 좀 다르죠. 1차에서 뽑는 배수가 좀 다르고 여기 아마 그 국제형 같은 경우는 2.5배수인가 그렇죠? 여기 3배수 유치나면? 2.5에서 3배수 늘었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연대부터 말씀드리면 이 퍼센트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40%고 아까 추천은 30%니까 이게 면접의 변별력이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활동 우수나 연대 활동 우수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이 쓰는 친구들이 오죠. 뭐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연대 국제형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친구들은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라 하면 이제 당연히 서울대 일반 전형 아마 넣는 친구들이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여기 뭐 비율장 보시면 이제 외고 국제고가 굉장히 다수죠. 자사고나 전사고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균적인 면접 실력이 높습니다. 거의 고대 궤적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편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게 수능 후 뭐 2일, 수능 후 3일에 보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수능 때까지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수능 끝나고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학생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네, 원래 붙을 학생 아니면 붙기 힘듭니다. 그 2, 3일 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 제외하자면 여기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면접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변별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래서 하루형으로 이제 뭐 아주 예외적으로 몇 해 꼽히는 해가 있죠. 2021년 하루 오전 문제, 그다음에 2020년 연대 국제형 그 애니멀 리버레이션 나오는 문제, 정말 극강의 변별력을 의도치 않게 보여줬던 문제를 제외하고는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면접에서 내가 예를 들어 3배수째로 2배수와 3배수째로 붙었는데 내가 1배수까지 치고 들어가겠다. 그거는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특히 물론 전형별로 다 차이가 있겠으나 여기 보이시는 연대, 하루, 국제, 유니, 고대 특히 하고 같은 경우는 어, 뭔가 내가 면접에 투진다기보다는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가긴 했었는데 연대 추천이 내년에 면접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대하고도 내년에 면접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 면접 자체가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40%라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 면접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오해하시는 분들도 뭐냐면 최근에 어떻게든 면접 준비를 줄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시느냐. 그러면 어차피 면접에서 변별력 없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이 면접은 못 보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보는 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상중하로 치자면 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이 준비를 안 해보고서는 이 학생이 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상중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니 뭔가 여기서 하루나 국제형이나 뭐 고대학원에서 만약 어떤 서류의 순서가 뒤집혔다면 그건 뭐 내가 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던 친구가 면접을 못 보면 밀려 내려오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이 전형들도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배수에 있던 친구가 2배수로 밀릴 수 있고요. 2배수 있던 친구가 3배수로 밀릴 수 있는 거죠. 1배수 있던 친구가 2배수로 밀리는 거는 뭐 괜찮겠죠. 2차 추합 뭐 이 정도 기대하면 되니까. 근데 2배수에 있다가 3배수로 밀려버리면 그건 아예 추합권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의 면접을 소홀히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면접에서 뒤집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는 조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문제도 보시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앞에 추천 문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 오는 지원자들 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데 서울대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올해 유일하게 녹화 면접을 고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 있다는 말씀 쓰기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항상 타임 어떻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가 면접관이 없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준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화를 혼자 해야 되고 2분 이상 5분 미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 맞추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하는 품은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건 뭐 문이과다 공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대 기출들 보시다 보면 2021년부터 문이과가 분리해서 나오고요. 2020년 이전에는 문이과 같은 문제를 봤기 때문에 한 세트밖에 없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도 역시 풀어보시는 게 특히 자료나 도표 해석 위주로 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국제형 영어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스펙과 면접 설명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대하고 같은 경우도 30%. 근데 이 30%라서 변별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여기는 사실 좀 양극화가 되는데요. 하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는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40%밖에 안 됐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0%좀 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거의 뭐 한 2배수 정도밖에 실제로 애들이 면접장에 못 오다 보니까 추합을 돌면 대충 다 붙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학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면접을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의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부터 쓰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고대하고 수업할 때 잘하는 애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냐면 걔네 어차피 다 서울대로 빠질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만큼 할 필요는 없어서 한개 부담은 적은데 어쨌든 여기는 서울대 뭐 연대 갈 친구들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냥 고대를 수능 시절을 맞춰서 그래 스카이 마지막 선을 좀 밟아보려는 친구들이 있고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인기학과들과 비인기학과들의 아이들 퍼포먼스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만큼 잘하는 과는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못하는 과는 못하는 애들끼리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의 변수가 좀 작은 편이다. 근데 다만 이 학업보수 전형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면접이. 근데 이제 21년엔 또 코로나라서 이게 동영상 업로드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이 20년, 22년, 23년, 3년치밖에 없는데 총 6문제가 있을 텐데 해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능 최저가 올해처럼 충족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올해는 최저가 사실상 2단계가 내려왔잖아요. 특히 인문 계열은. 그러다 보면 아마 최저 충족률이 거의 한 7, 80%까지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면접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접에서 뒤집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면접의 변별력이 좀 커질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방식은 12분 준비 6분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을 하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6분이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자소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자소서 양식 참고하셔서 그 자소서 질문 정도에 대한 답들은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혹시나 물어볼지 모를 때 대비할 수 있고 계적은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핀포인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에 들어오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FAQ를 뽑아서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뭐 평가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메디컬 계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가 위험할 수 있다.
MMI도 제가 뭐 따로 의대별로 좀 분류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어, 잠깐, 저기 질문이 들어온 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요즘에는 제가 뒤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MMI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잠깐 서울대 유형 지나가긴 했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뭐, 네 번까지 방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세 번 돌리는 것도 있고, 두 번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큰 유형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서, 일단 상황 면접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험이라든지 실험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뭐 변수 통제, 그다음에 이제 뭐 조작적 정의, 그 지표와 어떤 그런 거의 관계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주로 실험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보셨던 연대 문제처럼 자료 해석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되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풀죠. 이런 걸 좀 같이 섞어서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MMI 이런 상황 면접입니다. 상황을 주는데 의료나 의학적인 상황이 있고요. 비의료나 비의학적인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위에 거 두 개, 아래 거 두 개 푸는 형태고 대부분의 MMI들은 사실 위에 거 쪽보다는 아래처럼 약간 시츄에이션 면접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고대가 개적이 올해부터 이제 인적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이 두 개가 들어와 있었는지 저는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당신은 개인병원 소아과 의사이고 매우 아픈 6세 어린 아들을 어머니가 데려왔습니다. 검사실에 환자를 배치한 직후 간호사가 와서 환자는 불법 이민자이며 의료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의료보험 남용과 어떻게 다르냐? 최근 국민 역할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국민의 코로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과학 문제를 잘 푸는 거라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문제지만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 문제에 가깝죠. 그런 것들에서 약간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마인드, 그다음에 최소한의 좀 사회 돌아가는 얘기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수학과 왜 굳이 그럼 여기 수학과가 나왔을까? 요새 이제 수학과가 계속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답할 때, 모르고 답할 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남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의료보험을 하느니 아니 뭐 그 외국 국적의 뭐 한국인이라서 의료보험 하는 이런 좀 남용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를 알았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배경 지식이라는 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MMI는 좀 다릅니다.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가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이 저도 MMI 수업을 해보면 이제 그 부모님 표현을 제가 빌리면 되게 무식합니다. 이제 학부모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제 풀 때에 이제 가장 잘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여기 불법 이민자는 불법이니까 치료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대는 건데 치료를 안 해주는데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는 MMI에 안 맞는 단어죠. 왜냐하면 뒤에 먼저 거 갖고 오면 제가 설명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다 어떤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개로 좀 구분해요. 1, 2단계와 3, 4단계와 5, 6단계. 근데 1, 2단계는 뭐예요? 자신의 유불리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뭐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손해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윤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해야 내가 뭐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지낼 수 있어. 아니면 이게 법이야. 이게 사실은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다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윤리는 법 이상이잖아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고 그 뭔가 법과 충돌하거나 법에 뭔가 거스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어떤 사회계약, 공동체의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떤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보편성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전법과 자연법 중에서 자연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민이 이 사람이 불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정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판사를 하라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은 법만 지키는 의사가 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겠죠. 우리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건 이제 뭐 조금 더 의료적인 상황이긴 하죠. 당뇨병 입원 중 환자가 변호사가 주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와의 그 직접적인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동료로서 같은 이제 이런 메디컬 스텝으로서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십을 형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실 환자와 릴레이션십을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당뇨병이라는 걸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보다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환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판단.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막상 이제 한 1, 2차 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한 6, 7차 시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총 횟수로 보게 되면 1, 2차 시 때는 학생들 굉장히 힘들고 네,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얘가 정말 의대에 갈 만큼 교과 능력은 있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좀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성형관절 기출인데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요거는 상황인데 전혀 의료랑 상관이 없죠. 의료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은 겁니다. 자기중심적인지 뭐 어떤 법이 나온지 뭐 이런 걸 따지 그 타인과의 주변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인지 공동체가 보통 보편율을 따라가는지에 따른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뭐 상관은 직접적으로 없죠, 그죠? 뭐 이런 상황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쪽으로 연관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되는 근데 어떤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사회 돌아가는 걸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판단에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1, 2차 시에는 많이 헤매는데 3, 4차 시 정도 되면 아무래도 학업 영역이 뛰어난 친구들 보니까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잘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MMI는. 다음 이 교사대에는 이제 제가 유장학생 꼭 걸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사실 교대는 뭐 수시에선 유장학생이 별로 없죠. 정시에서는 이제 유장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수업해도 좀 열심히 안 하고 특히 남학생들 막 좀 엉망이한데 수시에서는 이게 교대보다는 사실 사범대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교대 문제 면접들의 문제는 경영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사범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장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쓰고 싶은데 다른 과보다 사범대가 좀 인기가 떨어지니까 올해는 더 하겠죠. 여기 써서 일단 서울대에 들어가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면접을 2번 보잖아요. 사범대는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 보는 면접 보고 그다음에 진짜 그 사범대 인적성을 한 번 더 보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범대 인적성 문제들과 좀 비슷해요. 서울교대 문제들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이제 중등 과정으로 물어보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사실상 생기부 면접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얘가 사범대에 오고 싶어 온 건지, 그러니까 이제 오면 등록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털어요. 근데 대부분 털립니다. 그리고 그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붙는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뭔가 압도적인 내신이나 서류를 갖고 있는 애들. 워낙 뛰어나니까 뭐 얘를 굳이 안 뽑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애매한데 다닐지 안 다닐 것처럼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다니는 얘기 등록을 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서 결국 아웃사이더로 돌거나 계속 호시탐탐 다른 데로 갈 기회를 노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걸러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대 사범대 그다음에 뭐 사실 고대까지도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사범대 쓰실 때는 어쨌든 그래도 좀 그 면접에서 뭐 고대 학부 면접은 사실 걸러내기 힘들긴 하겠죠. 특히 서울대 사범대를 쓰실 때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대 문제들이고요. 정말 교사대 시끄럽네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그럼 학종 서류 면접은 얼마나 중요하고 주집히느냐?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대 이상에서는 사실은 큰 편차가 나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건대 미만에서는 편차가 꽤 납니다. 즉 면접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꽤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선 일단 대학 측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일단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 합격자 중 면접 합격률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보시면 1배수 안에 들어가면 99.5가 붙었네요. 2배수 안에 들어가면 73.9가 붙었습니다. 3배수 안에 들어갔으면 16.4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시면 2배수 안으로 붙어도 많이 붙네? 3배수도 16.4가 뒤집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추합이 돌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 과에 따라 다르고 뭐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충원율이 얼마예요? 74.3. 뭐 자연은 더 많죠? 어쨌든 충원율이 이만큼이 도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어, 이 16.3 얘네들 음. 결국 1차에서는 결국 1배수로 붙은 애들이 거의 다 붙었다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죠. 뭐 이게 저기서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2배수 밖으로 붙었을 때는 사실상 면접을 가지고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도 어쨌든 2배수 안으로 붙어야지만 붙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대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다 면접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합니다. 이 서류 면접에서는 특별히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연대 추천 같은 경우에 뭐 20명, 10명 면접을 해보면 한 8명 정도는 기대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대 서류 면접을 해보면 10명 중에서 그래도 한 대여섯 명, 6, 7명 정도는 평균 수준의 면접을 합니다. 아, 얘는 중대 갈만하구나. 1년 서너 명만 얘가 중앙대를 가도 될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학종 면접도 면접이 중요한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뭐 30% 4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2배수 안쪽으로 붙었을 때 추합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2배수 밖으로 붙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뒤집기는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이게 중앙대였고요. 여기 아마 시립대였을 거예요. 시립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 1배수가 46.4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근데 저게 안 나와 있죠. 추함률이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추함률이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이 비율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중앙대 보통 저희가 뭐 대학이 서열화됐다니까 뭐 중앙대 중형 외시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립대 정도만 벌써 가면 조금 황당한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자기 말로는 준비를 했다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저희가 면접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잘 기억이 바로 답을 못 하겠을 것 같으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과는 왜 지원하게 됐나요? 아,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원 동기가 생각하게 뭐가 있나요? 그건 바로 튀어나와야지. 이런 애들이 이 이제 뭐 경희대까지만 해도 별로 없는데 외대, 시립대, 건대 가면서 조금씩 보이다가 동대부터는 꽤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슬픈 일이지만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 선호하는 어떤 대학 순위에 따라서 면접 준비가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건국대학교 자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학업 뭐 제가 전체에서 놓고 면접 그다음에 뭐 7등급 평가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요거대로 평가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A뿔이나 A가 별로 없습니다. 네, 건국대만 가면 벌써 거의 대부분 B뿔이나 B 정도가 나와요.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절반 정도가 C대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시켜준 면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류 면접에 있어서 어, 질문을 뽑아서 주세요. 근데 애가 대답을 해요. 답을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답을 할지를 안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서 이제 입시 관련된 걸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코멘트를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인사를 뭐 5번을 다시 시키는 저는 그것도 봤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뭐 말 빠르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제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특히 이런 건대 이하 친구들한테는 컨텐츠거든요. 묻는 말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주관식으로. 근데 일단 학교에서는 어떻게 답할지 잘 안 알려주시고요. 테크니컬하면 자꾸 코멘트를 하세요. 뭐 목소리가 크니 작으니 아이 컨택을 하느냐 안 하느니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 서울대 지금 같은 데 중요하죠. 왜? 애들이 다 콘텐츠가 괜찮으니까. 음.
그래서 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서류 기반 면접 부담이 적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1단계 붙은 다음에 한 4나흘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시 전제는 준비를 제대로 했을 때 최소한 예상 질문을 30개 정도 뽑고 거기서 나오는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을 30개 정도 60개까지 준비를 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 정도는 하고 가야 이 면접에 이제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경희대 이상을 쓰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2배수와 3배수 사이로 붙어서 앞에 애들을 잡아야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죠. 내가 몇 배수로 붙었는지 모르니까 이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으로 말하면 뭔가 자기가 너무 높이 붙었을 것 같다고 해서 면접에서 놀면 안 되겠죠. 반대로 건대 이하, 미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3배수, 2배수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헤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반기 설명회들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5주차라서 약간 엑스트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좀 네 가지 주제가 좀 돌아갈 것 같고요. 이 학기는. 그다음에 지금 그룹 수업은 고2는 끝났고요. 고3은 이번 주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성 면접 미루셨던 분들 제가 하고 나서 나는 얼마나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 얼마나 하는지 좀 보고 내가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후에 9월 저희 둘째 주는 면접 좀 원서 접수 되면 면접을 좀 하기 쉴 거고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다시 면접까지 돌아갈 건데 요거는 저는 큰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프로그램. 네, 정보만 싹 듣고 나가시는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자, 이제 면접을 어떻게든 좀 그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을은 요맘때는 항상 이제 올인반으로 좀 이름을 붙여서 가고요. 수업반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갑니다. 일단은 A형 오픈반 형태가 있고, B형 클리닉 형태가 있고, C형은 1대1 개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A형은 이제 지금 뭐 여름과 좀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일단 8명으로 할 거고 제가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토요일 오전 수업과 토요일 오후 수업이 똑같이 집에서 줌으로 현장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요 수업들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모의 면접이 이제 2회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형과 B형의 차이가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뭐 일단 온라인, B형도 일단 온라인 병행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저 수정을 할 텐데, 어쨌든 둘 다 온라인 병행을 할 거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모의 면접이 2번씩 들어가는데, 매 수업에, 요거는 멘토가 2번 다 하고요. 서로 다른 멘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멘토 면접 한 번, 강사 면접 한 번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비용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요거는 16일, 17일부터 해서, 뭐, 대략 6주, 6주 정도 예정으로 갈 거고, 물론 이제 뭐 조금 짧게 들으시는 분은 4주짜리 들으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6주 플러스 2주, 일단 6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수업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서 많이들 수강을 하셨는데, 이건 어쨌든 뭐 3시간씩 매주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수능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1대1로 쭉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시 이것도 세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저기 위에 있는 요 수업들 요 수업을 이제 요건 3시간짜리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커리큘럼과 진도로 90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절약해 주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건 약간 연고대 위주로 갈 거고 A형은 B형은 서영고 다 보는 친구들 위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뭐 연대 추천만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뭐딱 집중적으로 코어 전형만 가는 거죠. 아니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나는 서울대 일반 연대 고대하고 다 수능 후죠. 뭐 이렇게 이제 나는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 세 개의 문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몇 회, 수능 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가는 겁니다.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 상황이나 여기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뭐 연대 추천 고대계죠. 그럼 이거는 뭐 1단계 발표 전에 어떻게 하고 발표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횟수 조정이 1대1 프로그램은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현장과 온라인 병행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대1이라 보니까 조금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컨설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셋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수강료를 내니까 뭐 사실상 요 A, B랑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수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일단 추석 때, 이거 추석이 좀 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실 텐데, 저는 추석 때는 일단 최신 기출 특강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최신 기출을 안 봤다. 문제 아직도 이걸 좀 안 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장소와 시간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는 파이널 이제 1단계 발표 나고 가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능 저기 1단계 발표 전에 들으시라고 건의를 드리지만 그냥 1단계 발표 후에 듣기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강 가이드 드리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연대 추천을 볼 거다. 그러면 1단계 발표 전에 4번 하시고 1단계 발표 후에 4번 하시고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요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요 파이널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1대1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학생들의 막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룹 형태로는 조금 비효율이 발생을 해서 이건 다 1대1로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서류 기반 면접도 제가 맡아서 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미리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 제 연락처 문의 지금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뭐 요거는 이제 고입 프로그램인데 요건 고입 때 다시 안내 좀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오늘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고,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DM으로 주시면 제가 프라이버시 보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면접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밖에 다른 입시 관련된 궁금증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고입 프로그램도요. 잠시만요. 그럼 이거 제가 지금 채팅창에 이거는 다 띄우겠습니다. 대부분 고3이신 줄 알고. 참고 이미지들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왔었는데요. 소리 들리셨고, 잠시만요. 학생부 종합제랑 1차 평가에서 내신 점수와 생기부 평가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내신도 생기부 안에 있는 건데, 이 생기부 안에 글자로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숫자와 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형별 좀 다르긴 한데, 그게 하나 있었나요? 잠시만요. 고대 자료가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자료로 설명드리고, 없으면 그냥 채팅창에 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이 자료였구나. 이 면접 자료였네요. 그,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컨설팅에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내신, 전체 내신. 두 번째는 관련 교과의 내신. 두 번째는 연간 활동. 뭐 주로 이제 뭐 동아리, 나 어쨌든 뭐 대회 참여 등등등 이런 거. 세 번째는 학술 역량. 뭐 발표나 보고서 뭐 있나? 역시 이제 지원하는 것과랑 관련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은 전형별 요소. 뭐 주로 이게 독서. 그다음 최근에는 선택 과목도 좀 올해는 중요해졌겠죠. 이 정도 5가지를 공통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고대 궤적이나 서울대 일반 이런 거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많이 본다. 뭐 내신보다. 라고 이제 저희가 학교 측에서 퍼센테이지 뭐 경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연대 화로나 뭐 국제나
뭐 연대 특기자 유형 비슷하겠죠. 얘네들은 뭐 내신과 활동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저렇게 5가지 요소로 분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고위 프로그램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그렇게 왔네요. 네. 질문이 아니었군요.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